2025년 내 집 장만 과연 사야 할까요? 아니면은 기다려야 될까요? KB 인베스터 인사이터 2025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을 흥미로운 부동산의 세계로 안내할 박원갑 부동산 수석위원입니다. 새 아파트 시장은 지역에 따라서 가격과 거래량이 울퉁불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대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강보합, 지방은 약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새 수도권은 연간 1% 정도 오르는 것으로, 하지만 지방은 2%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. 지방 하락으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1%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서울 수도권도 2023년, 2024년 두 해 동안 상승 에너지를 많이 분출해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값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2023년에 10%,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8% 올랐거든요. 고점인 2021년 10월 대비 거의 90%까지 회복한 상황입니다. 다만 입주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.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급감하기 때문에 아마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말하자면 박스권 장세가 될 거로 본다는 거죠. 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이 줄고 또 집을 사지 않고 또 전세로 또 눌러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강보합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새 전세 가격을 1%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요약을 드리면 매매는 보합 또는 약보합, 전세는 강보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저는 급매물과 분양받기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새해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은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 스트레스 DSR,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. 3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새해에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하 간의 약간 시속 게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그래서 대출 규제로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주객 매수보다는 좀 급매물을 고르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럼 급매물 기준이 뭐냐? 고점이 2021년 10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 한 15에서 한 20% 정도 저렴한 매물이 급매물이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너무 타이밍을 재지 말고 가격 메리트를 보고 매입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신규 분양도 관심을 가져보세요. 여러분 혹시 얼죽신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? 어느 정도 신축이라는 유행어가 탄생할 만큼 신규 아파트가 인기가 있습니다. 다만 새집 프리미엄을 인정하더라도 주변 시세의 5% 이상 비싼 것은 좀 신중해야 되겠죠. 비싸게 사면은 새집이라도 메리트가 떨어지니까요.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빌딩을 많이 떠올리잖아요. 근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은 거래에 숨통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왜냐하면 수익형 부동산은 시장금리와 비교 우위를 통해서 수익이 높으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. 다만 상가는 조심하실 게 금리 인하만 볼 게 아니다. 소비 시장의 구조적 변화 흐름도 함께 봐야 된다,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, 최근에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 소비를 넘어섰다고 하죠. 소비 침체에다가 소비의 온라인화, 그리고 디지털화로 상권, 특히 오프라인 상권이 이축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수요가 많은 역세권이라든지 대학가, 업무지구 같은 발자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수익률은 지금부터 약간 높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연 4% 정도는 돼야 될 거로 보이고요.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는 가격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입가를 더 낮추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시세보다 싼 급매물은 당연히 좋고요. 경매나 공매를 활용해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.
저는 상품을 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손품, 다리품, 머리품이라는 거죠. 먼저 손품인데요.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요새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. 정보를 많이 좀 탐색해 보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손품으로 내 집 마련할 곳이 어딘지 가닥을 잡아 보는 게 좋죠. 그 다음에 이제 발품인데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임장크루, 임장족, 이게 이제 다리품족이라고 하는데 그게 유행이잖아요. 부동산은 임장학문으로 다리품을 많이 팔아서 감을 익히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머리품은 여러 경제 지식을 늘리는 건데요.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 집을 사실 때 바로 손품, 그 다음에 다리품, 그 다음에 머리품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투자의 경계를 넓혀라. KB금융그룹과 함께 하세요.